여러분 교재 262페이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느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는 거 했습니다. 네. 그러면 관련 회계 처리해야죠. 관련 회계 처리. 자, 그러면 관련 회계 처리가 뭐였느냐? 이 간주 임대료를 과세 표준으로 해서 부가세를 우리가 신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지금 있는 숫자 있죠. 119,178 이걸 계산기에다 입력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곱하기 1.1을 해보세요. 자, 119,178 곱하기 1.1 하면은 131,095가 나오죠. 소수는 무조건 버립니다. 자, 이 131,095가 뭐냐? 이게 공급 대가예요. 아까 간주 임대료 요거는 공급 가액입니다. 공급 가액은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간주 임대료를 과세 표준으로 해서 부가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때 여러분들 공급 대가를 입력했던 것이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공급 대가 입력했죠. 이거는 우리가 증빙이 없는, 즉 세금 계산서도 없어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없어요, 현금 영수증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영수증을 해주려면 돈을 받아야 영수증을 해주는 건데, 이건 우리가 스스로 계산해 가지고 부가세 신고하는 거죠. 증빙이 없는 것입니다. 증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려면 건별이라고 하는 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유형이 이게 이제 건별이 돼요. 유형은 이 건별이 뭐냐면 증빙이 없는 매출을 건별로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공급가액에다가 공급 대가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별이 공급 대가, 신용카드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보실 때는 131,095를 시험지에다 딱 빨리 적어 놓으셔야지. 아니면 계산기에 끄지 말고 이렇게 계산기 꺼내 놓고 하니까. 자, 이제 어디로 가느냐? 메인 매출 전표에 갑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가가지고 이 간주 임대료도 실제로 거래된 것이 아니고 간주에서 부가세를 하는 거,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과세 기간의 종료일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7월부터 9월까지잖아요. 그래서 9월 30일 을 날짜를 입력하시고, 매출의 건별 14번 건별, 품명에는 간주 임대료, 공급가액에는 아까 계산해 놓은 거 131,095, 아까 계산해 놓은 131,095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공급가액에 이제 아까 그 간주 임대료 119,178이 오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합계를 미리 계산해 가지고 여기다 입력을 해주면 공급가액이 제대로 이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합계를 우리가 미리 계산을 한 겁니다. 공급가액에다가 곱하기 1.1을 하면은 공급 대가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서
아까 계산했던 간주 임대료에다가 무조건 계산기에 입력한 다음에 곱하기 1.1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바로 매입 매출 전표에 와서 과세기간 종료일 입력하시고 유형은 건별 14번 건별 그리고 간주 임대료 여기다가 이 합계 금액을 입력한다 이겁니다. 13109. 자, 이거는 증빙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계에 와서는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3번. 그런 다음에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제품 매출을 지워버려야 돼요. 제품 매출 뭐 지우거나 고치면 되는데 우리는 지워버리고 새로 하겠습니다. 삭제. 예. 무엇만 분계를 할 거냐면 요 부가세 예수금만 분계할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만. 그러니까 사실은 안 지우고 차변으로 해서 세금과 공과금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예, 근데 한번 지워봤어요, 그냥. 예. 자, 그리고 이제 차변하면 됩니다. 3번 차변, 세금과 공과금, 판매관리비 쓰세요. 앞 시간에 그 계약서를 설명하면서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했으면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이 11917 탭키. 거래처는 없는 거예요. 아무런 증빙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분계. 요 분계를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유형이 14번이에요. 14번. 공급가에게는 여러분이 공급 대가를 입력해야 된다. 공급 대가를 입력해야 된다. 요거하고 혼합으로 선택해가지고 요 분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 작성한 다음에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랬는데,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작성했죠. 관련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보니까 자료가 하나 더 있었어요. 요거 요 자료. 이것까지 입력을 해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9월 10일 날 세금 계산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반영을 해야 되겠죠? 자, 9월 10일 날 9월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았어요. 자, 세금 계산서 발급한 것은 무조건 뭐예요? 11번 과세 매출로 입력해야죠.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9월 10일로 고치시고 유형은 11번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건 다 11번이에요. 품명에는 9월 임대료, 공급가액에는 100만원, 거래처는 기흥성,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세금 계산서 밑에 보니까 현금으로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1번 현금 분계. 그러면 입금전표로 차변은 됐는데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은 그대로 둬도 되지만 제품 매출은 고쳐야죠.
임대사업자의 그 임대료 수익이라는 400번대 수익 계정이 있을 거예요. 임대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제품 매출 앞에 있는 코드에다가 자, 임대하고 검색해 보시면 임대 보증금 말고요. 이건 보증금은 수익이 아니고 부채입니다. 임대 보증금은 임대료, 이거 임대료. 400번대가 수익 계정이에요. 400번대 임대료로 꼭 해야 돼요. 여러분 900번대 임대료가 있으면 900번대 임대료는 안 써야 됩니다. 그리고 백데이터에서 900번대 임대료와 400번대 임대료를 같이 등록은 아마 안 해놓을 거예요. 안 해놓을 거지만 혹시라도 돼 있다면 우리가 왜 400번대를 해야 되냐면 여기서는 지금 이 문제에서 그렇게 그 주석을 더 넣어놓지 않았는데 실제 시험 나올 때는 이 문제에 한해서 우리 이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낼 거란 말이에요.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아니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는 사업자라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걸 작성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제조업에서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건물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서점으로 내주었다, 커피숍으로 내주었다 해가지고 임대료가 들어왔어요. 그거는 영업의 수익인 임대료예요. 그러한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같은 걸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만 하면 돼요. 영업의 수익으로. 그런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라는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이 사업자, 지금 3일전자는 컴퓨터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의 임대료는 영업의 수익이 아니고 영업수익이 돼야지. 그래서 400번대 코드를 써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900번대 영업의 수익 임대료하고 섞여 있을 때 그땐 주의하셔야 되고 지금처럼 아예 없어요. 900번대가. 당연히 이 회사는 그렇게 해놓겠죠. 괜히 넣어놓으면 헷갈리기만 하니까 400번대만 남기고 900번대는 미사용으로 해놨을 거예요. 우리가 계정 과목 추가 등록에 가면 사용 동그라미 또 미사용 X 있었죠. 미사용 하면은 이렇게 검색할 때 안 나타나요. 전표 입력할 때 사용하지 않는 계정 과목이 보이면 입력하다가 실수가 날 수가 있으니까 사용을 하지 않는 걸로 해놓으면 안 나와요. 자, 그러면 411번 그대로 하시고 확인한 다음에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돼요. 분계가 있고 차변이 현금이 110만원, 대변의 부가세 수금 10만원, 임대료 100만원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부가세 수금은 부채 증가, 임대료는 영업 수익 발생. 자, 그래서 이 9월달 임대료 받은 거는 이렇게 11번 과세 매출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근데 밑에 분계할 때 조심하시면 돼. 임대료니까 제품 매출로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로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가 뭐예요? 요거 하나 남은 거죠,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건 여러분 뭐 일도 아니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번에 FAT 1급 보면서도 이거 아마 한두 번은 작성했겠죠. 그래서 7월부터 9월로 이렇게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새로 작성하는 거니까. 아니면 이미 했으면 위에서 새로 불러오기. 그래야 새로 작성한 것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1번에 반영이 됐네요. 우리가 앞에 입력한 것은 다 날라갔기 때문에 지금 매출에서는 지금 방금 입력한 임대료 요 100만원짜리 여기 1번에 반영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하시고 닫아주시면 돼요. 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문제가 딱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거기 수행과제 풀이 한번 볼까요? 네. 자, 수행과제 풀이를 보면은 수행과제 풀이는 먼저 세금계산서를 먼저 입력했네요. 9월 10일 날짜 11번 과세 매출로 이렇게 먼저, 이거 먼저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냥 증빙이 있는 순서대로 월세계약서 보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먼저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임대료를 먼저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했죠. 항상 이자율 확인해서 고쳐야 되면 고치셔야 되고, 네, 이렇게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매입 매출 전표에 14번 건별 유형으로 해서 공급가액에다가 공급 대가를 입력해 가지고 11,917원만 요 부가세만 분계를 했죠. 혼합 분계해 가지고 차변이 세금과 공과금, 대변이 부가세 수금. 그리고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해서 작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간주 임대료는 증빙이 없기 때문에 기타에 4번에 집계가 돼요. 우리가 아까 확인을 안 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 거를 다시 보시면은 중요한 문제예요. 자, 다음은 264페이지 13번 의제매입세 공제.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TAT 2급에서 어려운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필요지식 한번 읽어볼게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 수, 임산물 등 원재료를 공급받아서 이를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가액의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의제매입세 공제라고 한다.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와 함께 제출해야 된다. 네. 일반전표 입력, 매입매출전표 입력에서 해당 계정의 적요번호 6번 의제매입세 원재료 차감으로 입력된 자료가 반영이 되어 자동 작성되며 수정이나 추가 입력이 가능하다. 자, 우리가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을 할 텐데 이것을 자동으로 작성되게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할 때 원재료에다가 적요를 6번 의제매입세에 원재료 차감이라는 적요를 입력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의제매입세액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에서 공부했죠. 식당업이라든가 통조림회사 이런 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원재료는 면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인데 그것을 가공해서 만든 재화는 과세 재화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매입세 부담이 그런 사업자 경우에 크기 때문에 면세 농산물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인정해 준다. 의제하여 인정해 준다.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요거 작성하는 거 전표 입력을 할 때 적요 6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면세 재화를 매입하는 거니까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면 53번, 현금 영수증을 받았으면 현면, 카드 영수증을 받았으면 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형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265페이지에 보면은 공제율이 나오는데 시험에서 중소제조업이나 법인 식당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 두 개의 공제율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제조업이다 그러면 주로 통조림을 만드는 회사로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은 104분의 4를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이고 법인이다 그러면 106분의 6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4분의 4나 106분의 6은 우리가 거기서 선택을 해주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제매입세 공제 한도가 있는데 요 한도도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공제 요건을 보시게 되면은 사업자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았다면은 정규 증명 서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계산서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자로부터 면세 농산물을 샀는데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아니면 의제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일반 전표에 그냥 입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농업인에게 직접 공급을 받은 경우는 제조업의 경우만 인정이 되는데요. 식당은 또 인정이 안 됩니다. 제조업만 인정이 되는데 농업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경우는 구매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그 구매계약서에는 인적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괄호 열고 거기 일반 과세 음식점업자는 제외된다. 그래서 제조업만 농업인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것이 인정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수행과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거래자료를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하고, 네,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해라.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작성하고, 네, 이건 조회만 하면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하라. 네, 회계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라. 네 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본 문제 하나요. 통조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가정합니다. 통조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니까 공제율을 104분의 4로 선택해라. 이런 얘기예요. 104분의 4로 선택해라.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1번 통조림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계산서 매입은 우리 뭐였어? 53번이었죠? 예, 유형을 53으로 입력합니다. 계산서 매입.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입력을 먼저 할 거예요. 자, 메인 매출전표 가셔가지고 날짜가 9월 11일입니다. 9월 11일 유형은 53. 계산서 매입은 53이에요. 품명의 고등어. 수량은 500개. 단가가 7,000원. 거래처는 평화수역. 전자계산서도 1번 해야죠. 1번.
밑에 보니까 현금 결제도 했고 외상도 했습니다. 그러면 혼합. 자, 원재료 350만 원 맞습니다. 통조림에 들어갈 고등어니까 원재료 맞고요. 다만 적요에다가 적요 코드를 넣어주어야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 적요 코드란을 더블 클릭하면은 팝업창이 나오죠. 거기에서 6번 의제매입세액 원재료 차감 그리고 확인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잠시 후에 차감을 해줄 거다 이거예요. 차감을 해줄 거다. 지금 원재료가 350만 원인데 여기에 사실은 부가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부가세 대급금 분계를 해준다 이거예요. 원재료에서 빼가지고. 잠시 후에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대변이 두 개로 나누어져야 되죠. 4번 대변에 101번 현금이 50만 원이죠. 또 대변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죠. 매입금 외상 매입 251 나머지가 300만 원. 탭키. 네, 원재료 분계인데 여기서 이제 그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일 때는 여기 적요 코드 6번 넣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때 수량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수량을 여기다 안 넣었으면은 나중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가서 수량을 또 추가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매입 매출 전부 넣을 때 수량을 빼먹지 말고 잘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 보세요. 자료 2번 통조림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 정어리를 50상자 강남마트에서 구입하고 BC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자, 카드로 매입을 했는데 면세 재화를 매입한 거죠. 정어리니까 면세죠. 그러면 이게 카면이라는 유형으로 입력하면 돼요. 카면은 여러분 처음 입력해 보는 겁니다. 자, 9월 12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9월 12일 요형에 가서 매입인데 면세이고 카드로 매입했어요. 58번 카면. 그리고 카드사를 선택합니다. BC카드 확인. 품명은 정어리 수량 50 단가는 비워두시고 여기다 굳이 수량을 넣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제매입 공제 신고서에 저 숫자를 그대로 옮겨가려고 하는 겁니다. 공급가액에는 100만원 1 플러스 엔터. 거래처는 강남마트에서 샀죠. 강남마트. 전자세금 아니죠. 원재료를 카드로 샀으므로 카드 분계하시면 돼요. 4번. 그러면 대별에는 미지급금, 미지급금 아니죠. 카드 분계하지 마시고 외상 분계하겠습니다. 자, 분계를 2번으로 바꾸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정어리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외상했으면 외상 매입금으로 분계가 일어나야 돼요. 대신에 외상 매입금 분계는 외상 분계를 선택하면 외상 매입금 분계는 됐지만 거래처가 틀려요. 강남마트가 아니라 BC카드로 이건 또 고쳐야 됩니다. 거래처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서 BC카드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외상 분계나 혼합 분계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카드 분계는 안 됩니다.
왜냐? 카드 분개했더니 미지급금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외상 분개나 혼합 분개해 가지고 대변을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BC카드로 바꾸시고,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은 이 원재료 분개 부분에서 적요를 꼭 넣어야 돼요. 적요 코드를 더블 클릭해서 6번 의제 매입세 원재료 차감 확인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의제 매입세 원재료 차감. 그리고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 통조림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를 어민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계약서이다. 자, 어민으로부터 구입을 했고 공급 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그 어민의 개인정보가 인적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식당이라면은 이거는 일반 전표에 그냥 원재료로만 입력하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조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다. 제조업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것도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납품 날짜가 여기 있죠. 9월 13일이죠. 9월 13일자로 입력하겠습니다. 9월 13일. 자, 유형은 뭐냐? 증빙이 신용카드도 아니고 계산서도 아니고 현금 영수증도 아닙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면세는 면세인데 이건 증빙이 아니에요. 적격 증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면건이라고 그래요. 면건. 아까 우리가 건자 들어가는 것 중에 임대사업자의 간주 임대료를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14번 건별이라는 매출 입력했었죠. 그 건하고 여기서 같은 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 건인데 증빙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건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면건 한 이유는 뭐냐? 증빙이 없는 면세 매입이다. 그래서 60번 면건이 된다 이겁니다. 현금 영수증도 아니고 현금 영수증이면 현면 하면 되겠죠. 아니니까 면건. 그리고 품명은 어민으로부터 고등어를 샀어요. 고등어. 수량은 90. 공급가액은 180만 원. 거래처는 박어부. 거래처 등록되어 있죠. 박어부. 전자세금하고 관계없고 분계는 밑에 보니까 대금 지급 조건이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외상 분계해야죠. 외상 매입금. 자, 2번. 자, 외상 매입금 박어부. 원재료 차변. 근데 이 원재료도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요를 코드를 더블 클릭을 해서 6번. 의제 매입세 원재료 차감 확인.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한 증빙이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나와요. 딱 이런 수준으로. 계산서,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아니면 이런 개인과의 공급계약서 이런 것을.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했으니까 뭘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입력하고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그랬죠? 예, 가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죠. 네, 클릭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9월 자료입니다. 9월 매출이니까 7월부터 9월로 작성합니다. 7월부터 9월로. 자, 왼쪽에 공급자가 3명 있네요. 강남마트, 박어부, 평화수역. 이렇게 공급자별로 작성 탭이 만들어졌는데 강남마트부터 평화수역까지 뭘 확인하냐면은 공제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제율로 선택되어 있는가 보는 거예요. 공제율을 클릭해 보면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1번은 102분의 2, 2번은 106분의 6, 3번은 104분의 4, 4번은 기타. 기타는 우리가 여기 요율에 없는 걸 입력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104분의 4니까 104분의 4를 그대로 두시면 돼요. 식당으로 문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식당업이다 그러면 106분의 6으로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식당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그러면 공제율이 106분의 6이 적용되고, 통조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104분의 4를 적용받으시면 된다. 식당도 일반 과세자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 공제는 없어졌어요. 간이과세자 한도를 높이면서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 공제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식당도 일반 과세자의 경우만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해 준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건 작성이 된 거예요, 이대로. 근데 뭐를 하냐면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숫자를 하나 가지고 메모해 가지고 와야 돼요. 관련 회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숫자를 가지고 와야 되느냐? 여기 밑에 요 화살표를 한번 눌러 보시면은요, 이 세 건에 대한 계산서로 얼마, 신용카드로는 얼마, 농어민 매입분으로는 얼마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여기는 하나하나 한 건 한 건별로 조회를 했는데요, 밑에 그 위로된 화살표 이걸 누르면 이렇게 합계를 알 수가 있어요. 의제 매입세액의 요 합계, 이걸 메모지에다가 메모를 딱 해놔야 돼요. 복사가 되나요, 여기서는? 네, 복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모지에다가 242306을 딱 메모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서는 저장 단추 없으니까요, 자동 저장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저장 단추 없는 거는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242306 메모하셨으면, 자, 여러분이 아까 원재료로 전부 봤잖아요. 정어리 산 거, 고등어 산 거를 전부 원재료로 분개했죠. 근데 지금 뭐예요? 24만 2,306원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재료에서 이제 빼야죠. 빼가지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잡아줘야죠. 그 분개 어디서 했던 기억나죠? 9월 30일 날 전표에 가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60만 원인가 그렇게 해놨던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지금 상황이 다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 자, 그래서 일반 전표 갑시다. 일반 전표에 9월 30일로 들어가 보면, 네, 지난번에 우리가 앞 시간에서 안분계산 60만 원 해가지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돌려놨던 분계 보인단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로 차변이 부가세
대급금. 이거는 여기다가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메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요에다가. 금액은 적어놨거나 아니면 여기 탭키를 눌러서 242306 242306 입력해 주시고 대변은 원재료에서 빼주는 거예요. 원재료 취득원가에서 빼준다 이거예요. 242306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중요한 실무 수행은 이 문제에서는 다 한 거죠. 지금 회계 처리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것만 남아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아까 작성인 7월부터 9월에서 조회해가지고 안이호해가지고 다시 작성해주면 되고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는 어디로 갔냐면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이 안에 포함이 돼요. 이 안에 반영이 됩니다. 14번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받는 사업자 하면은 통조림 제조하는 제조업체하고 일반 과세자인 식당, 이런 업종이 해당이 됩니다. 가끔 나와요 시험에 이것도. 그러니까 오늘 했던 것이 지금 의제매입세액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공급 사업자,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그 다음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관련되는 거하고 수입세금 계산서하고 했는데요. 요 네 가지가 어려운 문제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가지가. 자, 한번 풀이를 한번 보세요. 풀이를 쭉 보시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9월 11일 거 우리가 54번 면세, 계산서 매입이니까 면세 분계하면 되고, 유형을 선택하면 되고, 혼합으로 해가지고 원재료의 적요 6번 꼭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신용카드로였잖아요. 신용카드로 면세 재화를 매입했으니까 58 카면. 그래가지고 카드 분계했더니 미지급금 분계돼가지고 외상 분계로 우리가 바꿨죠. 바꾸고 나서 거래처는 BC카드로 바꿔줘야 돼요. 강남마트로 그렇게 놔두면 안 되고,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는 BC카드로 우리가 바꿨었고, 원재료의 적요를 6번 적요 넣어주어야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가 작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3일 거는 면건으로 했죠. 박어부에게 구입한 거 면건으로 했고, 이거는 이제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상분계했습니다. 그리고 원재료의 적요 6번 이것도 코드를 넣어야 됐고요.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박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가서 요 세 개의 공급처별로 공제율이 잘 맞는 공제율로 선택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고, 다른 걸로 선택되어 있으면 수정하시면 돼요. 기본이 104분의 4예요. 기본이. 바꾸지 않았으면 104분의 4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 위로 되어 있을 때 눌러서 요 합계, 요 금액을 메모해 둬야죠. 이 금액을 원재료에서 차감해 가지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해야 돼요.
이 금액을 원재료에서 빼줘야 된다. 그거만큼을 환급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금. 그 전표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한다 이겁니다. 이 회계 처리는 이러한 것은 과세기간 종료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2기 예정이니까 9월 30일 차변의 부가세 대금 자산 증가 대변의 원재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대변의 원재료이니까 우리가 그 타계정 대체 분계 아니냐, 자산이 대변에 가는 거 타계정 대체 맞습니다. 맞는데 저기 그 적요를 입력하지 않아요. 입력하지 않아도 타계정 대체로 자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과세기간 종료일로 정리했던 그 두 가지 있었잖아요.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시에 원재료 차감과 의제 매입세액 공제 때 원재료 차감. 과세기간 종료일에 하는 정리분계에서 원재료 차감은 적요에 타계정 대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게끔 프로그램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을 대변에 입력할 때 적요 8번을 꼭 넣어야 되는 것은 이런 정리분계에 관한 것은 다 안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거는 넣어야 되느냐?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했다. 원재료를 선물로 제공하는 일은 없겠지만 제품 같은 거는 선물로 제공했다. 제품을 기부했다. 이런 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변의 적요에 타계정으로 대체 8번 적요. 그건 꼭 넣어야 됩니다. 제품이나 상품을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했다. 내지는 기부했다. 어디에. 이런 것들은 타계정 대체를 넣어야 되지만 이런 건에 대해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거기 지금 이 주위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계정 대체란 재고자산이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원재료를 거래처에 선물, 아니면 제품을 공익단체에 기부했다. 이런 것 등이다 이거죠.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은 타계정 대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거 결산분계 시 제조원가 대체에서 대변의 원재료 금액을 반영하지 못하여 적요 8번 타계정 대체를 표시해 왔으나 현행 프로그램에서는 재고자산의 대변 금액이 반영이 되므로 타계정 대체 표시는 하지 않는다. 현재 프로그램에서는 안 하고 있다. 과거에 더존에서는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면은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14번에 의제매입세액 부분이 반영이 된다 하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보니까 14번이 내용은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오늘과 다음 시간에 하는 요거, 요 부분이 부가가치세의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데 많은 연습이 필요한 문제예요. 한번 해보면 그 다음엔 기억 잘 안 나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T2급 준비하실 때 반복적으로 좀 연습을 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대손세액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여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응? 예, 여기에서. 요거 필수 아닙니다. 예. 요 적요가 밑에 적요가 등록되어 있길래 제가 그걸 이용한 거예요. 이건 타계정 대체하고 다릅니다. 예.
타계정 대체는 부가세 대입금에 넣는 게 아니고 넣는다면은 재고자산, 예, 재고자산에 원래 넣는 거죠. 네, 여기 재고자산 원재료는 8번이 타계정 대체액이잖아요. 타계정으로 대체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네. 카드 거래는요? 예, 카드 면세. 맞습니다. 예.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거래로 문제를 냈는데 카드로 매입했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원재료거든요. 원재료를 카드로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 분개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FAT 1급 시험 볼 때 카드로 만약에 식당에서 접대했다. 그래서 카드 분개하면은 미지급금 분개 자동으로 됐었죠. 그거는 미지급금이 맞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썼던 겁니다. 그런데 FAT 1급 시험 볼 때 상품을 카드로 샀다는 문제 한 번도 여러분 안 풀어봤을 거예요. 예, 카드로 매입한 것은 전부 다 상품이 아닌 무슨 뭐 갈비집에서 식사를 했다, 카드로 뭐 컴퓨터를 샀다 이런 것들입니다. 비품 같은 거. 그러니까 미지급 분개 맞으니까 그건 그대로 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의제 매입세 공제 연습할 때는 카드로 면세 원재료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지급금이 되면 안 되고 외상 매입금이 돼야죠. 그래서 외상 분개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혼합 분개로 해서 외상 매입금 분개를 입력해 주거나. 네, 오늘 여러분 수고했습니다.